안녕하세요. 부자비즈 창업 배우는 카페 CEO의 탄생 이경입니다. 네, 1일 창업 공부 11번째입니다. 제가 7월 14일 날 1일 창업 공부를 우연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예정대로 잘 진행을 했었더라면 거의 뭐 한 30회 정도가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11번째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큰 프로젝트의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큰 프로젝트의 PM사를 맡게 되어서 참 많이 바빴는데요. 어쨌든 늘 하는 이야기지만 작심삼일도 계속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마음 자세로 오늘 11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편법이나 불법이 아니라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경영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데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들을 제가 녹음을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는 걸로 일일 창업 공부를 한동안 제가 굉장히 횟수를 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일일 창업 공부 11번째는 CEO의 탄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바보서 모래내 가자점 김연배 사장님과 일전에 매장을 찾아가서 만났고요. 또 이번에 제가 전화로 그 자세한 내용을 좀 그 창업하게 된 경위와 또 이 성공하게 된 비결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하고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김연배 사장님은 중앙언론사의 기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스라고 하는 회사와 관련 있는 회장님을 잘 알게 되어서 거기서 일을 하려고 뭔가 좀 그분을 도와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직접 창업 현장을 체험하고 창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정말 우리 그 사회에서 목에 힘들어가 있는 몇 가지 직종들이 있죠.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또는 경찰, 네. 경찰들이라든지 또는 검사들이라든지 또는 기자, 대표적인 이제 갑의 위치에 있는 그런 직종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갑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창업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창업하면 안 된다, 실패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나가는 기자에서 그 치킨주점 사장으로 변신한 이후에 불과 3개월 만에 2호점을 출점하는 그런 계가를 이루게 되고요. 또 매출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기 그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거리가 그 모래내 상권에 있는 이 바보스라고 하는 치킨호프의 가자점인데요. 가자점 매장입니다. 이 매장이 굉장히 커 보이죠, 겉보기에는. 그런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가로가 긴, 굉장히 이제 좋은 점 보이긴 하죠. 가로가 길기 때문에 가시성이 상권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시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좋은 점 보이긴 한데 어쨌든 이 16평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뭐 많게는 170만 원에서 적게는 한 120만 원까지 매출을 올리고 있고 또 정말 잘 얻었어요. 점포를 우리가 이제 야장이라고 하는데 이 바깥쪽에 이렇게 추가적인 테이블을 놓아서 추가적인 매출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전 음식점이라고는 뭐 음식점 창업을 하게 될 거라고 본인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중앙언론사의 기자에서 치킨주점 사장으로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잘 변신한 우리 김연배 사장님과의 대화 내용을 여러분과 한 3번 정도에 제가 걸쳐서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김연배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바보스라고 하는
그 치킨 비어의 북가자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네, 언제 창업하셨어요? 지금 5월 25일이 창업을 했고요. 이제 이번 25일이 3개월 됩니다. 올해 5월 25일 창업했고 예. 지금 이제 예. 3개월 되고요. 예. 이거를 택하신 뭐 동기가 있으세요? 이제 물론 조동민 회장님을 만나고 나서 네. 이제 일을 좀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치킨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니까 직접 창업을 해서 처음부터 한번 배워보자. 그런 계기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예. 그러면 이거 하시면서 상권 입지는 누가 선정하셨어요? 상권은 제가 직접 이제 골랐죠. 그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 아는 지인이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건물이 비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밥호스를 하나 차리면 괜찮겠다. 그러면 네. 그 밥옷을 운영하시는 분을 알게 됐는데 이제 창업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지인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이제 생각을 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상권의 특징은 어때요? 상권의 특징은 이제 그 지역이 먹자골목인데, 네. 이제 예전에는 상당히 좋은 상권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죽어있는 상권이에요, 그 지역이. 예. 그래서 이제 밥호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권이 많이 변화가 왔죠, 지금. 예, 이제 기존에는 나이 드신 연령층 있는 분들만 있던 골목에 밥호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근데 지금 제가 그 매장을 가봤는데 네. 매장이 정말 그 인근의 다른 곳들은 굉장히 네. 오래된 올드한 그런 느낌이 강한데 예, 이 업종이 새로 들어가서 특히 이제 이 점포가 가로로 긴 점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진짜 군계 일학으로 예, 있기는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거든요. 예. 그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 상권의 네. 전체적인 인구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보도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뭐 잘 되는 업종 안 되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좀 상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자, 그 지역은 그 모래내 시장이라는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 과거에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명동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던 곳이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건물들이 다 거의 50년, 60년 된 건물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가 그 모래내 이제 먹자골목 이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곳인데 거기가 이제 개발 바람이 불면서 이제 연령층들이 보통 이제 60대, 70대가 줄을 이루는 상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조금 변화를 줘서 이제 30대, 40대, 50대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오가는 골목으로 탈바꿈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은 이제 고깃집들이 많아서 고깃집들이 이제 장사가 좀 되는 편이고 대체적으로 이제 뭐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골고루 층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뭐 그 세대수라든지 아니면 예. 주거 환경은 어때요? 주거 환경은 거기가 아파트가 거의 한 3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상권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현재 그 매장에 오는 고객층들은 연령대나 이런 분들 어때요? 연령층이 이제 50대,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예. 젊은 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50대, 60대가 제일 많아요. 그래요. 이게 이제 원래 바보스라는 브랜드가 예. 스몰비어로 출발했다가 치킨이 강하니까 이제 치킨비어로 바뀌었는데 예. 그래 이 매장이 약간 좀 젊은 취향의 매장이잖아요. 근데 인테리어를 약간 젊게 했는데 그 지역의 특성이 이제 나이가 연령대가 좀 높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80%는 50대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다. 근데 그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약간 젊은 인테리어인데? 일단은 바보스가 들어와서 뭐 골목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죠.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실감하세요? 일단은 뭐 이구동성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바보스가 이 골목 살렸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죠. 맞아요. 먹는 사람도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제 가게 멋있다고. 맞아요, 진짜. 네. 길고 하나니까 그죠? 네, 저녁에 그냥 골목이 사니까. 근데 그 주변에는 어떤 업종이 잘 돼요? 지금 거의 숯불갈비. 아, 그게 원래 숯불갈비 골목이니까. 50년 이상씩 된 갈비집들이 많죠. 네, 장사는 좀 잘 되나요? 요즘 워낙 어렵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주류 회사가 우리 납품하는 주류 회사가 한 60군데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네. 제가 2달 동안 토업했다 그러더라고. 16평짜리 가게에서 40평보다 더 많이 팔았다 그러더라고, 술을. 16평 가게에서. 예, 40평대보다 술을 많이 팔았다 그러더라고. 매출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제 야장을 깔 때는 한 170 정도에서 보시면 되고, 170 전으로. 그 다음에 야장을 안 깔 때는 이제 120에서 130 정도. 왜냐하면 테이블이 안에가 8개밖에 없으니까. 8개밖에 없는데 이제 5번을 노는 거죠. 테이블 해제는. 테이블이 맞아요. 그때 얼마 없어요. 8개. 예, 8개밖에 없다 보니까 단체 손님은 거의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흘러보내는 거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거 있죠. 네. 제가 갔을 때도 네. 밭에 이제 뭐 야장을 깔고 이렇게 손님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야장을 깔면 이제 단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워낙 더우니까 야장을 깔 수가 없잖아요. 너무 더워서 또 못 가겠네. 예, 좀 더워가지고 야장을 깔 수가 없어요. 좀 숨이 막히는데. 그러면 저기 그때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깔아놓은 걸 봤는데 그렇죠. 그때는 야장을 깔았죠. 뭐 인근에서 뭐 네. 반발 같은 건 없으세요? 장사 너무 잘 되면 또 고객을 뺏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그 바깥에 테이블을 설치하는 거는 약간 또 예, 이제 경쟁 업체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어떻게 대응하세요? 아니, 이제 뭐, 저는 처음부터 거기 골목을 들어갈 때 예. 주위 상인들하고 굉장히 친근감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냥 가서 그냥 술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뭐 거기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형님 동생 하다가 자연스럽게 가게 계약해서 자연스럽게 오픈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뭐 끝나고 나면은 또 한 잔씩 하고 다 모여갖고 놀러도 갔다 오고 또 여름에 계곡도 갔다 오고 다들 해수욕장도 갔다 오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아니 장사해야 되는데 언제 이런 거 아니 이제 1시에 끝나면 1시에 모여가지고 우랑리 같은 데 갔다 와갖고 5시 정도에 이제 갔다 오는 거죠. 새벽 1시에요? 예, 같이. 잠은 언제 자요? 잠은 뭐 몇 시간 못 자죠. 한 3-4시간밖에 못 자죠. 그럼 보통 그렇게 모이면 몇 분이나 모이세요? 보통 한 20명씩. 그 상인회가 있나요? 그 상가 번영에도 있는데 상가 번영이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앞에 옆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러면 어쨌든 한정된 고객을 두고 제살 깔아먹고 싶기로 서로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가가 다 뭐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바보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유입을 한 인구가 더 많은 거지 기존 상가들이 장사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끌고 왔기 때문에 물론 동네 장사지만 아파트 사람들이 그쪽으로 잘 안 내려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바보스가 생김으로써 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 인구를 많이 끌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제 덩달아 같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이게 성공한 점포 옆에 있으면 뭐가 낙전이라도 떨어지잖아요. 예, 뭐 짜장면집도 더 잘 되고 김밥집도 더 잘 되고 고깃집들도 낫고. 그렇죠. 거기가 좀 풍부한 동네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동네가 진짜 살기는 살았겠네요. 마치 것처럼. 야장도 펴고 그러면 동네가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저녁에 활력이 치잖아요. 맞아요. 그런 동네 같았어요. 예. 거기가 이제 먹자골목이다 보니까 이제 주차 딱지도 안 끊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잘 하면 될 것 같아. 네, 여기까지 듣고 2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지금 그 우리 김현배 사장님이 하는 내용을 좀 파워포인트에 예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려면 또 제가 일일 장학 공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육성으로 좀 몇 가지 부연 설명을 하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배 사장님이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런데 지금 김현배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 중에는 제가 평소에 창업자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바보서 모래내 가자점에 제일 먼저 갔을 때 딱 가자마자 느꼈던 것은 첫 번째 전략이 군계 일학 전략이었습니다. 군계 일학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창업자분들한테 늘 강의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옆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그 상권 내에서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상권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화려한 경쟁자들이 많은 그런 대단한 상권이 좋은 게 아니라 상권 자체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군계 일학처럼 돋보일 수 있는 상권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진으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얼핏 보시면 여기가 화려하니까 굉장히 뭐 번쩍번쩍한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되고 낡은 그런 점포들이 많이 있고요. 이 바보스 치킨이라고 하는 이곳은 지금 사진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굉장히 환하고 이곳 하나가 이 전체 그 입구 쪽에 있습니다. 상권 그 먹자골목 입구 쪽에 있는데 전체 상권을 살릴 정도로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자리 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군계 일학 전략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점포를 구할 때 요령 하나를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점포를 얻을 때는 이렇게 점포 자체의 입지 여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점포 상권 입지를 할 때는 점선면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점선면의 전략 중에서 점포라고 하는 것은 점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점에서 보면 이 점의 여건이 중요한데, 지금 이 점의 여건은 가로가 긴 점포다. 그래서 가시성이 높다. 그리고 뒤쪽에 창고 공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점포는 가로가 길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앞쪽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내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보시면 이 먹자골목이기 때문에 주차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테이블을 바깥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거, 흔히 야장이라고 하는 이런 곳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여름 매출에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2020 창업 트렌드라는 책에서 기후변화, 온난화와 관련돼서 반드시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이런 그 여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바깥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을 하는 데서 굉장히 유리한 요건이죠. 지금 보면 마주 보는 곳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제가 그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근 가게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기가 장사가 잘 되면 인근 점포들이 뭐 해코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업 카페를 열었을 때 좀 투자를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외부 테라스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안쪽에 그 점포 우리 그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창업 배우는 카페 CEO의 탄생 카페가 안쪽에 인테리어는 사실 우리가 직접 다 한 겁니다. 그냥 인부들을 저희가 이제 조달해서 저희가 직접 이제 인테리어를 진행한 거라서 그렇게 인테리어가 아주 뭐 세련되거나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돈을 많이 쓴 게 바깥 테라스에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인근 점포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 김연배 사장은
아예 그 창업하기 전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인근 점포들하고 이렇게 사이를 좋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분은 기자라고 하는, 사실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 커리어가 창업 성공에서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라고 하는 직종은 갑질을 할 수 있는, 항상 대접받는 그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대접받는 그런 직종인데, 이런 어떤 기자라는 직종이 가지고 있는 단점보다는, 단점은 없애고 장점을 활용한 거죠.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는 사실 글을 잘 써야 기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 잘 쓰는 기자는 많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정보, 좋은 특종 이런 것들을 뽑아내느냐 안 뽑아내느냐가 기자의 능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분은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능력을 본인의 사업에 잘 활용을 해서 고객관계뿐만 아니라 인근 점포들과의 관계까지 잘 활용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편에서부터는 정말로 본격적으로 기자 했던 사람이 이렇게 창업에 성공한 그런 비결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2편, 3편도 꼭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내용, 여러분들이 자영업 하려고 생각하시면 꼭 배워야 되는 그런 노하우,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노하우가 나옵니다. 네, 창업 배우는 카페 CEO의 탄생 1일 창업 공부 11번째는 우리 CEO의 탄생 바보서 치킨오프 집을 하고 있는 바보서 김윤배 사장님 이야기로 꾸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